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읽어줄게. 자, 신전을 지킨 바오키스와 필레몬. 누가 나올까?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헤르메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전령의 신이에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이승과 저승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바오키스, 프리기아 지방에 사는 착한 할머니예요. 남편 필레몬 할아버지와 함께 나그네로 변신하여 인간 세상을 여행하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정성스럽게 대접해요. 필레몬, 프리기아 지방에 사는 착한 할아버지예요. 부인인 바우키스 할머니와 함께 나그네로 변신하여 인간 세상을 여행하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정성스럽게 대접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바우키스와 필레몬.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프리기아 지방에 살던 가난한 노부부였어요. 가족관계, 바우키스의 남편, 필레몬의 부인, 관련 있는 장소, 프리기아, 상징, 착한 사람, 보리수와 참나무, 관련 있는 신, 최고의 신 제우스, 전령의 신 헤르메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때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는 했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였어. 어느 늦은 저녁 제우스는 헤르메스와 함께 지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한 마을을 찾아갔어. 쉴 곳을 찾아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야박한 마을이군. 제우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척 실망했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마지막으로 언덕 위에 외딴 오두막집에 들렀어. 그 오두막집에 사는 바오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필레몬 할아버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몸을 녹일 수 있게 난로에 불도 붙이고 따뜻한 새순물도 떠주었어. 바오키스 할머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대접할 수프를 끓였지. 필레몬 할아버지와 바오키스 할머니가 준비를 하는 동안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마침내 저녁 준비가 끝났어. 따뜻한 수프며 싱싱한 사과와 꿀 그리고 포도주까지. 낡은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차려졌어. 지금껏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고 소중했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무척 감동했어. 포도주를 따르던 필레몬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포도주를 따랐는데도 술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요. 제우스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 왜 그럴까요? 바오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이 손님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이쿠, 귀한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필레몬 할아버지는 하나 있는 거위라도 잡아 신들에게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거위가 어찌나 재빠른지 도무지 잡히지 않는 거야. 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제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대접은 충분했으니 거위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곧 이 야박한 마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구해줄 테니 우리와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 길로 바오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신들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다다른 바오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어.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지.
언덕 위에 있는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의 오두막 집만 빼고 말이야. 세상에, 이를 어째?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불행이 안타까워 눈물을 뚝뚝 흘렸어. 그렇게 하염없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오두막집이 신전으로 변한 거야. 둥근 기둥의 황금빛 지붕과 황금 장식의 문이 있는 으리으리한 신전이었지. 제우스가 인자하게 말했어. 착하고 어진 노부부여,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아라.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잠깐 상의를 하더니 입을 열었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제우스는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어.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신전을 지키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냈지. 세월이 흘러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아주 쇠약해졌어. 어느 날 둘은 나란히 신전의 계단에 서서 예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지난날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지. 그때였어.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의 몸에 나뭇잎이 하나 둘 돋아나기 시작했어.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 잘 가요, 영감. 잘 가요, 할멈. 바우키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는 두 그루의 나무가 되었지. 바라던 대로 한날 한시에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프리기아에 살던 가난한 노부부였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나그네로 변신하여 인간 세상을 둘러보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스럽게 대접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우스가 야박한 인간들을 홍수로 벌할 때 두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가서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있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는 여러 문학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쓰였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나오는 예술 작품으로는 장드라 퐁텐의 우화, 필레몬과 보시스, 요제프 하이든의 오페라 제우스의 지상여행, 괴테의 파우스트,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기적의 주전자 등이 있어요. 그중 기적의 주전자에서는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난 초라한 두 나그네를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정성껏 대접했는데 이상하게도 주전자에서 우유가 줄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알고 보니 나그네들은 악한 마을 사람들을 벌하러 온 신들이었어요. 마을은 호수로,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로 변했지만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살아남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무에 얽힌 여러 가지 신화가 있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신을 잘 섬겨 죽어서 나무가 되었어요. 이와 달리 나무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무의 ним프에게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은 인간에 대한 신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신화는 에리시크톤의 이야기예요. 테살리아의 왕인 에리시크톤은 땅의 여신 데메테르가 아끼는 참나무를 함부로 베었다가 데메테르로부터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 신화는 드리오페의 이야기예요. 고이칼리아의 공주 드리오페는 ним프 로티스가 변한 로토스 나무의 꽃을 함부로 꺾다가 벌을 받아 포플러 나무로 변해버렸어요. 세 번째 신화는 로이코스의 이야기예요. 로이코스는 쓰러져가는 참나무를 바로 살리려고 애썼는데 그것을 고맙게 여긴 참나무의 ним프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로이코스는 님프의 사랑을 얻고 싶다고 했고 님프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꿀벌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이코스는 님프가 보낸 꿀벌을 무심코 쫓아버렸어요. 화가 난 님프는 로이코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보리수와 참나무가 되었어요. 보리수는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꽃이 소박하며 빨간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예요. 꽃말이 부부의 사랑, 결혼이에요.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려서 도토리나무라고도 해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종도 있고 1년 내내 잎이 지지 않는 종도 있어요. 프리기아는 소아시아 중부에 있던 고대의 나라예요. 신탁에 의해 고르디아스가 세운 나라로 수도는 고르디온이에요. 고르디아스는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미다스의 아버지예요. 프리기아가 있던 소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곳으로 오늘날 터키 땅의 약 97%를 차지해요. 스핑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 누가 나올까? 오이디푸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죄를 저질러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녀요. 라이오스, 테베의 왕이며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예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다는 신탁 때문에 갓 태어난 오이디푸스를 산속에 버려요. 훗날 신탁대로 오이디푸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오카스테, 라이오스 왕의 부인이자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예요. 오이디푸스에게 남편 라이오스를 잃고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오이디푸스와 결혼하게 되어요. 스핑크스, 얼굴은 여자이며 몸은 날개가 돋친 사자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마치지 못하면 죽여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왕이 되었어요. 가족관계,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 이름의 유래, 부어오른 발, 관련 있는 사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냄, 상징, 아버지를 죽임, 어머니와 결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테베의 왕 라이오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 왕비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거든. 라이오스 부부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 무녀가 신의 말을 전해주었어.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해치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신의 말대로 이오카스테는 아들을 낳았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지만 라이오스는 아들을 없애기로 했어. 그래서 양치기를 불러서 말했어. 이 아기를 데려가서 없애라. 양치기는 아기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 하지만 귀여운 아기를 차마 해칠 수가 없었어. 양치기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아기의 다리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버렸어. 다행히 지나가던 농부가 아기를 보게 되었어. 에그 불쌍해라. 누가 아기에게 이런 짓을. 농부는 아기를 코린토스의 왕에게 데려갔어. 아기가 없던 코린토스의 왕은 아기를 양자로 삼았어.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주었어. 오이디푸스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야. 오이디푸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마차를 타고 좁은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마차와 마주쳤어. 맞은편 마차의 시종이 큰 소리로 말했어. 어서 비켜! 오이디푸스는 시종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비키지 않았어. 그러자 시종은 다짜고짜 오이디푸스의 말 한마디를 베어버렸어.
오이디푸스는 화가 나서 마차에 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진짜 아버지인 라이오스였어.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진짜 아버지를 죽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편 테베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 여자 얼굴에 사자 몸뚱이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스핑크스라는 괴물이었어.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냉큼 잡아먹었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테베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 오이디푸스도 스핑크스의 소문을 들었어. 내가 그 괴물을 상대해주지. 그 길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찾아갔어. 무시무시한 스핑크스를 보고도 오이디푸스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냈어.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 오이디푸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아주 쉬운 수수께끼로군. 그건 바로 인간이야. 아기 때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자라면 서서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이지. 마침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풀렸어. 내 수수께끼를 풀다니. 스핑크스는 자신의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 그래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어버렸어. 테베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어. 오이디푸스여, 당신이 테베를 구했어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라이오스가 죽은 뒤 혼자 된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했어.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였지. 결국 신의 말대로 되어버린 거야.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테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하루하루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빌었어. 그리고 신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자기 죄를 깨달았지. 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었구나. 오이디푸스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눈을 멀게 했어. 그 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생을 마쳤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오이디푸스는 괴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만큼 용감하고 똑똑한 영웅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불행한 운명을 겪었어요. 스핑크스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그리스 시대예요. 스핑크스는 여자 얼굴에 몸은 날개가 돋친 사자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스핑크스의 이름은 그리스어의 단단하게 묵다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괴물로 등장했어요. 스핑크스는 9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물뱀인 히드라, 사자, 염소, 뱀의 모습을 모두 지닌 키마이라,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와 부모가 같아요. 오이디푸스의 맏딸 안티고네는 효성이 지극했어요. 오이디푸스의 잘못이 밝혀지자 모두 그를 욕하고 떠났으나 오이디푸스의 맏딸인 안티고네는 끝까지 눈먼 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안티고네는 방랑길에 나선 아버지 오이디푸스를 따라 나섰으며 오이디푸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에서 돌보았어요. 오이디푸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안티고네는 테베로 돌아왔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먼저 생겨났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스핑크스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 신전, 피라미드 등에서 석상과 조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에 딸린 스핑크스가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위를 이용하여 조각한 것으로 전체의 길이는 약 70m, 높이는 약 20m, 얼굴 너비는 약 4m나 되는데 카프레 왕의 생전 얼굴이라고 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3살에서 6살의 남자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빠를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며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해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런 심리현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에요. 테베는 그리스 중부에 있던 고대 도시국가였어요.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테베는 아테네 북쪽 그리스 중부에 있었어요. 그리스어로는 테바이라고 해요. 테베는 오이디푸스뿐 아니라 유명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곳으로 여러 신화에 나오고 있어요. 아테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스파르타와는 가까이 지냈어요.